항상 요즘에 시장은 좀 과하죠. 반응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LG전자 급락하고 뭐 이제 NC도 급락하고 네이버도 급락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조금 오버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라갈 때도 좀 오버페이스로 가고 떨어질 때도 오버페이스로 좀 빠지는 단타꾼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젠스랑 CEO 오지도 않았는데 왜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 흔들리냐?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피지컬 AI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네. 이제 근데 그거를 그냥 젠슨왕이 오는 거에 너무 집착하고 만나는 회사가 어디냐에만 집착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삼복더위 오니까 치킨주 살까? 뭐 닭고기주 사야 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계절 테마 우리 보는 네, 그런 것처럼.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걸 네. 또 이용하는 기관 회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올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LG그룹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좀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또 급히 따라 샀다가 물린 분들 또 어떡하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뭐 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된다. 예, 급등과 급락으로 제자리 온 거잖아요. 결국엔 최근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5일선 뭐 터치하는 거예요. 예, 뭐 네이버도 그렇고 그 정도 조정은 급하게 올라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결과물을 확인하고 나서 또 환호할 수도 있죠. 예, 물론 결과물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환호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는데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게 애널리스트가 한 줄 써주면 바뀌죠. 예. 근데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사업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AI까지 굉장히 확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우리 시장이.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또 오늘 쉬는 날이니까 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이제 젠스랑 관련된 대형주들이 한번 이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여전히 삼성전자 보면 되게 견조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쉬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선거가 어제 끝났어요. 네네. 네, 끝나니까 코스닥 얘기가 나오죠. 코스닥 뭐 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뭐 다시 코스닥으로 자금이 막 몰리잖아요, 그죠? 재밌는 현상인데. 일단 뭐 저는 이것도 작용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젠스랑 CEO 와서 진짜로 뭐 그 성수동에서 삼겹살만 먹으려고 만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죠? 그 돼지고기주 사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와서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건지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네. 답이 생각보다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뭐 LG 그룹주들도 그렇고 뭐 저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뭐든지 우리 시장이 요즘에 반응이 좀 과하고 네. 격하다. 네. 그래서 이제 온다, 누구 만난다, 어디 간다 이거에 엄청나게 하루 이틀 반응을 좀 격하게 했는데 아직 오기도 전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차분해지면서 막상 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네. 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말씀이신데 좀 더 보면 답이 보인다. 그 답을 왠지 깊이 대표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들려서 뭘 더 유연하게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가 그리는 큰 그림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젠슨왕이 뭐 무슨 열불났다고 와가지고 삼겹살 먹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업들 꼬셔서 같이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본인의 고객이자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 젠슨왕 CEO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죠, 미국 회사들. 그냥 지분 투자도 해주고 뭐 물론 이제 강제로 인텔에도 하긴 했지만 여러 회사들 이제 광학이 필요하면 뭐 코헤런트나 뭐 그다음에 루멘텀이나 이런 데도 막 투자를 막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로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면 중국 시장이 막혔죠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아시아권에서 이거를 본인들의 그 꿈을 이뤄줄 만한 기반을 갖고 있는 제조업과 그다음에 반도체와 모든 걸 갖고 있는 한국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예, IT 기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NC나 이런 회사들 보면 굉장한 회사들이죠, 사실. 이번에 게임 기업들도 좀 예. 여러 만나요. 네. 우리가 지금 되게 무시하는 회사들이지만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은 NC도 굉장히 큰 회사고,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도 또 아시아권에서 굉장한 강자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시장을 또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 어떤 협업을 할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이게 당장 만나자마자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취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뭐 삼겹살 어떻게 먹었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나고 나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아마 네,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만나서 진짜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대표님 그림으로는 혹시라도 뭐 투자 얘기가 있을 수도 만약에 있다면 투자는 네. 아니어도 뭐 그래도 동반해서 협력하는 관계 정도만 더 돼도, 긴밀하게. 예, 네.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이 또 움직이면서 반도체 투톱이 쉬면서 소부장 쪽이 강하게 좀 움직이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비롯해서 소부장 쪽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유진테크, 원익IP의 스텔스 이제 대표적인 전공정 기업 장비주들인데 네,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요, 다. 맞아요. 이것도 보면 되게 격하죠. 근데 요즘 우리 시장의 특징이 좀 격한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원익IPS를 보면 이 회사가 121선 밑으로 하회하다가 지금 한 번에 올렸어요. 언제부터 빠진 거냐면 이 5월 26일부터 계속 빠졌던 주가가 하루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이제 밸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던 종목이어서 좀 빠졌다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산다고, 예, 반도체 소부장 ETF 열심히 파셨던 분들이, 예, 다 글로 갔죠. 갈 사람들 거의 다 가고 이제 빈집된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 관련돼서 뭔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 뭐 이제 승강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상위 50개, 70개, 100개인지 모르겠지만 뽑을 때 뭘 볼까요? 성장성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적이 그렇죠. 좋은 회사들 보겠죠. 근데 코스닥의 약점이 그거니까요. 예, 근데 네. 코스닥에서 실적이 되는 쪽은 소부장. 소부장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반응은 격하게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는 그게 2차 전지인가 하고 2차 전지를 막 올리려다가 갑자기 소부장으로 확 전환됐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코스피에 있지만 대장 역할을 하는 것도 한미반도체니까,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30만 원대를 복귀한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격적인 증설을 하겠다. 이제 뭐 물론 지금 당장 서둘러도 28년 이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웨이퍼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늦게 반응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올라갈 때 같이 장비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올리겠다. 그럼 이거를 이제 증설하겠다라는 걸로 시장은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표현 중에서 격하다. 네, 아무튼 격하죠. 최근에 우리 시장은 격하다라는 표현이 좀 와 닿습니다.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그 젠슨왕이 만나는 또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받고 최근에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 네이버가 오늘 또 하락을 하거든요. 8%대 하락. 네이버 대표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오늘 하락 뭐 매수의 기회일까요?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데, 지금 오늘 하락해도 이게 5일선 조정 정도밖에 안 돼요. 네. 5일선도 아직 안 닿는데 너무 이제 이틀 동안 급하게 올랐죠. 예. 그리고 LG전자는 그 전부터 좀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나 뭐 NC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틀 올랐다가 뭐 조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쪽은, 그래서 네이버 그러니까 엔비디아 러브 네이버 클라우드, 그게 제일 크게 써 있었죠. 전광판 뒤에. 화면에. 예. 네. 거기에 모든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코어위브라든지 뭐 아이렌이라든지 뭐 오라클 같은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죠. 네이버가. 받은 GPU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GPU 6만 장,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것까지 나온다. 투자 계획이 나와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B2B로 대표적인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로 이제 큰다라고 하면 미국의 그런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게 제가 보는 큰 그림인데 물론 이제 그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뭐 제 말 듣고 뭐 당장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 확인해 보시고 예, 뭐 물려 계신 분들은 그게 확인해서 좋은 일이 나오면 갖고 계시면 되고 예, 없는 분들은 그 뉴스 나오면 그때 사셔도 되죠.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실망하기에는 좀 이르고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예, 네이버도 기대감을 아직 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젠슨홍이 와서 만남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큰 하트의 의미는 도대체 뭐였는지 실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번에 대만에서 네. 그 선술집에서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랑 네이버 직원들 모아놓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젠슨홍 CEO가.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네이버 클라우드가 중요하냐면 지금 쇼핑으로 돈 잘 벌잖아요. 커머스로도 잘 벌고 매출에 근데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게 지금 기존에 B2B로 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 비중이 5%대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 40%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력이 좀 있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젠슨홍 와서 누구 만나는지 대기업 회장들 이름은 이미 거론이 많이 됐고 많이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회사들도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만난다. 그다음에 크래프톤 만난다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비롯해서 노타 그러니까 국내 AI나 로봇의 스타트업 대표들도 간담회를 갖는다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를 가져볼까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그 대만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예, 그 선수집에도 같이 왔고 그래서 본인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일을 잘해야 본인들 걸 더 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보면 뭐 하다못해 지금 뭐 M83 같은 이제 이 특수효과 이런 거 하는 회사들 요즘에 다 죽었는데 AI 때문에. 근데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그 회사들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 거를 그 회사들의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엔 거기가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엔비디아의 칩을 더 많이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더 조성해야 되니까 젠슨홍 CEO는 예전에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엔비디아를 성공시킨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이제 뭐 옴니버스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 공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열심히 훈련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반도 닦아놨거든요. 거기가 근데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근데 자기 칩을 쓰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죠. 예, 그런 혜택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받아서 클 수 있다라고 하면 게임 회사들도 새로운 뭐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해동 이후에 뭐가 발표될지를 한번 잘 주목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재료 소멸은 아니고 시장이 진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예,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장 특징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 코스피가 오늘 약세인 가운데 전자 쉬고요. 닉스도 쉬어가는데 특히 하이닉스가 2%대 지금 빠지는데 스퀘어가 거의 2% 가까이 오르거든요. 원래 하이닉스하고 스퀘어하고는 좀 같이 갔던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하이닉스 빠질 때 스퀘어가 오르는 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삼성물산도 전자 빠지는 가운데 한 4% 올라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퀘어나 물산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스퀘어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니까 지분 가치 평가를 해서 밸류 계산해 보면 저평가돼 있다,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만큼 올리는 겁니다. 키 맞추기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근데 최근에는 2배 ETF 때문에 더 많이 먼저 올라갔거든요. 근데 SK 스퀘어는 2배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스퀘어로 못 가고 다 이쪽으로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고 빠지는데 쉴 때 스퀘어가 가서 맞춰주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오늘 또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특징일 수 있겠다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 좀 볼까요? 이거 좋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런데 하루 반짝 올랐다가 좀 하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 또 5%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주 좋은 이슈 나오고 나서 좀 등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코스닥과 연계된 건데 제약바이오도 이제 제가 이제 슬슬 여름에 사서 원래 추울 때 파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네. 계절성이 그래요? 계절성이 약간 그렇습니다. 오. 예. 근데 특히 제약사들은 뭐 겨울이 돈 더 많이 벌죠. 어르신들이 겨울에 약을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예. 네. 또 겨울에도 많이 돌아가시죠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사람이 추울 때 원래 면역성이 약해져요. 근데 여름에 별로 이제 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거보다는 작년 12월까지 달렸던 이제 그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뭔 이슈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D&D 파마텍, 뭐 한미약품, 몰릭스, 오스코텍 좋은 뉴스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맞아요. 나오죠. 이런 게 좀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키토르다 SC 관련돼서 아스코에서 머크가 발표를 했는데 내년이면 침투율이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허 분쟁도 거의 다 할로자임이랑 했던 것도 다 머크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슬슬 여기 봐야 되나? 근데 아직은 사람들이 초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죠. 예, D&D 파마텍 아마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살 가능성이 높다. 그때 오히려 돌파할 때. 네. 근데 오늘은 저 같으면 오늘 같은 날이나 이제 10만 원 밑에 있을 때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해보고 왜 이 회사가 올라가냐. 오늘은 이제 좋은 뉴스가 두 가지라고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오늘 이슈는 여기에 투자했던 뭐 그 공동 창업자들 해외에 있는 뭐 이제 주주분들이 스톡 옵션을 27년 5월까지 행사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 얘기는 그 전에 좋은 일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오.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임상 결과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조만간에 기술 수출이 될 텐데 뭐 적으면 한 2조, 많으면 한 5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 금액은. 그리고 계약 금액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10% 이상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유심히 잘 보실 필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추천을 했던 종목, 뭐 추천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은 뭐 한번 시세 주고 좀 쉬고 있지만 또 한번 조만간 이슈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말씀해주신 종목들 D&D 파마텍 비롯해서 뭐 좋은 이슈들이 오스코텍도 그렇고 뭐 한미도 그렇고 나와도 반짝 그 종목만 영향을 받고 전반적으로 퍼지는 건 좀 약하다. 그러면 다시 오늘은 코스피가 쉬지만 다시 코스피로 몰리다 보면 제약바이오 또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뭐 다 하고 계신 걱정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퍼지려면 ETF로 사람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바이오 ETF가 매수가 별로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이제는 진짜 이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아마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좋은 뉴스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좀 쌓여야 된다. 쌓여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음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이것도 4월에 언급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또 났다가 5월 초부터 좀 빠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국면. 근데 오늘은 또 8%대 빠지네요. 요 종목 분석 도와주세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그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랑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죠. 근데 오늘은 보면 2차 전지가 올라가려다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데 이 두 회사는 이제 회로박 회사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판에 들어가는 뭐 CCL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 보면 이제 얇은 동박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회로에 들어가는 이제 얇은 구리판을 회로박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기술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로박을 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얇게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 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원활하게 전류가 흐르려면 네. 네, 전류는 항상 표면을 타고 오른다. 좀 더 기술이 필요한데 네. 별로 기술력이 가진 회사가 몇 개 없다. 몇 개 없다. 오. 예. 그래서 그 두 회사 정도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첨단 회로박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질 때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판이 점점 중요해지고 기판주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이런 솔루스 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동박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거지 새로 하고 있는 회로박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살아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업사이드 보호는 좀 크지 않을까. 기판주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기판에 들어가는 첨단 회로박을 얼마나 누가 잘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젠슨항 CEO도 대만에서도 또 강조했죠. 기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판. 예.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같이 봐야 된다 해주셨는데 오늘 요 같이 좀 5%대 하락 보여주는데 역시 두 개 다 이렇게 빠질 때 기회다. 그렇죠.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워낙 지금 뉴스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는 것뿐이지 갑자기 또 이제 젠슨항이 한마디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